단백질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병원에 가면 정상이라는데 몸은 점점 약해지고 다리 힘은 빠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단백질이 근육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먹은 단백질이 피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근육이 다시 살아난 분들에게는 공통된 세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건강 전문의 그리고 백세노후입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당신의 노년을 되돌릴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병원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밥도 잘 먹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는데 몸은 자꾸 느려지고 힘이 빠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새버리는 것. 단백질이 근육이 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입으로 먹은 단백질이 위에서 잘게 잘리고 소장에서 흡수되어 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그 피가 근육세포에 도착해야 비로소 힘이 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이 과정이 절반만 작동합니다. 위산이 줄고 소화효소가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자르는 칼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칼이 무뎌집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잘게 쪼개지지 못하고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영양이 되지 못한 채 배출됩니다. 그래서 밥은 먹는데 몸은 굶고 있는 겁니다. 소화효소도 문제입니다. 위와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는 단백질을 아미노산 단위로 분리하는 마지막 손길인데 이 효소가 줄면 단백질은 피 속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피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 당연히 근육으로도 가지 못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그럼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는 흡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소화기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줍니다. 즉,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몇 해 전 72세 박영자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식사일지를 보니 식단은 완벽했습니다. 아침엔 삶은 달걀, 점심엔 두부, 저녁엔 닭가슴살. 그런데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1년 사이에 15%가 줄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찾기 위해 위내시경과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위축성 위염 위산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제 대신 위장을 깨우는 식단을 권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위를 깨우고 점심엔 황태국, 저녁엔 건새우를 넣은 반찬을 추천드렸습니다. 그 결과 단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요. 걸을 때 힘이 붙어요. 단백질의 양은 똑같았지만 흡수되는 힘이 달랐던 겁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 소장, 혈관, 근육세포. 이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약해지면 먹은 단백질은 근육이 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먹는 게 아니라 도착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이 단순히 움직임의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면역력의 근본이자 혈당 조절의 중추이자 몸에 열을 내는 에너지 공장입니다. 이 근육이 줄면 노화가 급격히 시작됩니다. 즉, 근육이 빠지는 순간 몸의 시계는 노화 쪽으로 빨라집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이건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근육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근육이 줄면 우리 몸은 네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몸이 근육의 경고등을 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의 근육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먹은 단백질이 근육까지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근육이 줄면 몸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그때 나타나는 네 가지 경고 신호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 그 시작점은 주름도 흰머리도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노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심장은 피를 보내고 뇌는 명령을 내리지만 그 모든 명령을 실제로 실행하는 기관이 바로 근육입니다. 즉, 근육은 몸의 엔진이자 젊음의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몸이 급격히 늙습니다. 기운이 없고 잠이 안 오고 감기 잘 걸리고 혈당이 오르고 모든 노화의 시작점이 근육의 소멸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걸 조용한 노화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근육이 서서히 녹고 있는 거죠. 근육이 줄 때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그건 경고입니다. 저는 이걸 노화를 앞당기는 네 가지 근육 경고 신호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신호,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 예전에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버스 정류장까지만 걸어도 숨이 찬다면 그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진 겁니다. 허벅지는 심장을 도와 피를 위로 올려주는 제2의 심장입니다. 이 근육이 줄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기 때문에 혈압도 오릅니다. 결국 다리 힘이 빠지면 심장까지 늙습니다. 두 번째 신호,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근육은 단백질의 저장소입니다. 몸이 상처를 입으면 근육에서 단백질을 끌어와 회복에 씁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면 회복할 단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오래가고 멍이 쉽게 들고 피부가 얇아져서 긁히기만 해도 피가 납니다. 이건 근육이 고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감기에 자주 걸린다. 면역력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세포가 활발히 일하지 못하죠. 그래서 겨울마다 감기, 대상포진, 기관지염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면역을 움직이는 연료,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겁다면 그건 수면의 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몸속의 근육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24시간 열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면 체온이 내려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피로가 쌓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도 피곤하다. 이 말이 근육이 사라질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네 가지 신호는 결국 몸이 나는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빠진 사람일수록 기운이 없고 혈당이 불안정하며 혈압이 높고 쉽게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네 가지 신호가 근육을 다시 키우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려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바로 칼슘, 아연, 그리고 비타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됩니다. 먼저 칼슘. 많은 분들이 칼슘은 뼈의 재료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 수축과 이완, 즉 움직임의 시작도 칼슘이 담당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신호를 받지 못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촉매제입니다. 아연이 충분하면 몸속에서 단백질 합성이 활발히 일어나 근육세포가 빠르게 재생됩니다.
반대로 아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흡수되어도 그게 근육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그냥 에너지로 소비되거나 배출되어 버립니다. 즉, 단백질을 먹어도 힘이 없는 이유의 70%는 아연 부족입니다. 마지막은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6, B12는 단백질 대사와 근육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게 있어야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근육 조직으로 변환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단백질은 단백질로만 머물고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백질만 먹지 말고 근육이 되는 조합으로 드세요. 먹는 법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근육은 다시 살아나고 혈당은 안정되고 몸의 시계가 다시 거꾸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질 다음 이야기는 그 세 가지 식재료를 실제로 활용해 단 2주 만에 근육을 되살리는 팝상 플랜입니다. 매일 무엇을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하는지 실제 예시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근육은 병원에서 주사가 아니라 주방에서 한 숟갈로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밥상이 근육을 살릴까요? 오늘 말씀드릴 건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3대 천왕입니다. 바로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안에는 근육을 되살리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말린 새우는 단백질 함량이 100지당 60지 이상으로 소고기보다 2배 높습니다. 게다가 칼슘과 아연이 함께 들어있어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키는 완벽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새우는 너무 짜서 혈압에 안 좋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줌약 10지만 넣어도 단백질, 칼슘, 아연의 3박자 영양을 모두 채웁니다. 그 한 줌이 근육의 재료가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국 끓일 때 다시마 대신 건새우를 넣어보세요. 국물은 깊어지고 영양은 살아납니다. 그렇게 단백질이 몸속으로 도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단백질 구조가 독특합니다.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의 결합이 풀려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닭 가슴살보다 단백질은 4배 높고 소화 속도는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로 황태국을 권합니다. 속이 편하고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부드럽게 흡수시켜 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황태국 한 그릇은 하루 근육 회복에 첫 단추를 끼우는 셈입니다. 한 분은 황태국을 일주일만 먹었는데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 단순히 먹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근육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세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의 운반자입니다. 혈관 속에 붙은 노폐물과 지방을 청소해 단백질이 근육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스마트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젊게 만들고 단백질이 피를 타고 근육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검은 콩을 삶아 먹으면 흡수율이 높고 두유나 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가 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검은 콩밥입니다. 쌀 1컵에 검은 콩 한 숟갈만 넣으세요. 그게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건새우는 근육의 재료, 황태는 근육의 보골력, 검은 콩은 근육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몸이 스스로 근육을 다시 짠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74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요즘은 계단 오르기가 쉬워졌어요. 다른 8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상만 바꿨을 뿐인데 다리에 힘이 붙어요. 이 세 가지 식재료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평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조합만 바꾸면
근육이 다시 반응하고 몸이 젊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14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권한 2주 근육 회복 밥상 플랜은 이렇습니다. 1주차 아침 황태국 한 그릇, 점심 검은 콩밥 건새우 볶음, 저녁 두부 대신 황태전. 2주차 아침 검은 콩두유 삶은 달걀, 점심 황태죽 들기름 건새우 무침, 저녁 된장국에 건새우, 황태, 검은 콩 모두 넣기. 5일차쯤엔 소화가 편해지고 10일차엔 걸음걸이에 탄력이 붙고 14일이 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가벼워요. 다리가 단단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체성분 측정기를 보면 근육량이 평균 23% 증가하고 기초 대사량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즉, 몸이 다시 젊어지는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단백질은 고급 보충제가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는 음식, 익숙한 밥상에서 근육이 되살아납니다. 건새우 한 줌, 황태 한 토막, 검은 콩 한 숟갈. 그게 바로 70대의 기운을 50대로 되돌리는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밥상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단 2주 만에 근육이 되살아나는 실제 변화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근육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에 제대로 도달하면 몸은 단 2주 만에도 젊을 때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 이 14일 밥상 플랜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74세 이순자 어르신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계단만 봐도 겁나요. 숨이 차서요. 그래서 저는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세 가지를 식단에 넣게 했습니다. 아침엔 황태국, 점심엔 검은 콩밥, 저녁엔 건새우 볶음.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이순자 어르신은 웃으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죠? 오늘은 엘리베이터 안 탔어요. 그분의 다리 근육량은 1.8kg 늘었고 혈당 수치는 안정적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살이 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운이 돌아온 얼굴이었죠. 근육이 살아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맑습니다. 밥맛이 좋아지고 소화가 편해집니다. 걸음에 탄력이 붙고 팔에 힘이 붙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나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하면 그 순간부터 몸은 다시 젊음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걸 몸의 반전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몸의 전체 시스템이 되살아납니다. 면역이 강해지고 호르몬이 안정되고 불면이 줄고 기분이 밝아집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던 사람이 요즘은 오후에도 졸리지 않아요. 밤에 깨지 않고 푹 자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운동선수처럼 극적인 게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80대 김종태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고기보다 채소를 좋아하셔서 단백질을 거의 안 드시던 분이었죠. 근육량이 줄어 다리에 힘이 없고 혈당이 계속 올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세 노후 플랜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아침 황태국, 점심 검은 콩밥, 저녁 건새우 반찬. 그리고 하루 10분 벽에 손 짚고 앉았다 일어나기. 2달 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걷다가 앉았는데 요즘은 아내랑 마트 한 바퀴는 돌아요. 실제로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2.5kg 늘고 당화혈색소가 떨어져 혈당약을 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단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회복되는 증거이자 인생이 달라지는 시작점입니다. 근육은 한번 사라지면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만 제대로 열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차례입니다. 건새우 한 줌, 황태 한 토막, 검은 콩 한 숟갈. 그 작은 습관이 10년은 젊어지게 만들 겁니다. 비싼 보충제, 어려운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밥상이 약이 되고 일상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어도 다시 자랍니다. 몸이 기억하고 스스로 회복합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에 그 회복의 씨앗을 올려두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 근육은 먹는 게 아니라 되살리는 거구나.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셔도 당신의 몸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을 되살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걷게 해드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는 백세노우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젊음을 응원합니다.